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명이라고 말했는데 2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만들고 또 수많은 공장도 세웠으며 나무를 심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새마을 운동도 펼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했다면 한국은 어쩌면 더욱더 발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라가 쫄딱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는 무엇이 다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있으며 무엇인가 잘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잘하는 것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재능. 그렇다면 돈 잘 버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재능입니다. 돈 잘 버는 것도 재능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렇게 돈 잘 버는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만 있어요. 돈 잘 버는 재능은. 아셨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싶으면 누구나 벌 수 있게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져 있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아닙니다. 과거에 벌고 싶다고 하여 누구나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비행기 운송업을 하고 싶어도 비행기로 사람을 나르는 운송업을 하고 싶어도 즉 대한항공만 하고 건축, 해운업, 언론, 방송 등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잘 버는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특정인한테만 허락한다면 그 회사는 당연히 대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특정인한테만 너만 해라 라고 하면은 그 회사는 대박 날 수밖에 없죠. 돈 잘 버는 재능이 없어도 저절로 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며 일종의 독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는 일종의 독재예요. 그러나 이때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다면 우리나라는 적이 이북이에요. 적인 이북이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고 회사를 차려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북 사람들이 숨어 들어와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특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랑 삼성이 대한민국의 불지의 회사가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끼지 못했어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는 모두 망합니다. 망해요. 다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나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사람 소중한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친절하게 서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회주의가 되거나 그러면 얼굴빛이 싹 달라집니다. 웃을 필요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친절하고 상냥한 것은 소비자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개 숙이는 거, 또 웃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은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가 없는 것입니다. 베풀 필요가 없어요. 웃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 이 나라나 사회가 나를 먹여 살려준다고 하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친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먹여 살려주는데 왜 여러분들한테 뭐하러 친절하게 해요? 무뚝뚝하게 로봇처럼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산국가에 가보면 맛이 뚝 떨어질 것입니다. 거기 가면 인간들 표정 보면 밥맛이 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인간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묻지도 않고 뭐 물어보면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정념이 뚝 떨어져요. 알고 보면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비자에 대한 고마움이 없습니다. 거기는. 요즘은 그 러시아에 가면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백화점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 백화점 사람들은 좀 친절해요. 왜냐면 거기도 약간 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네들 장사하니까. 거기만 친절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조선시대 때, 지금 한국이 아니라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은 조선시대 때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 같은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매우 더럽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길바닥에 가면 불란서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나라 조선이었어요. 저기 똥덩어리가 많았어요. 불란서 가면 더럽습니다. 여자들 희루, 그 굽이 높은 그 부두, 그게 땅바닥이 더러워서 나온 거예요. 그게 왜냐면 오줌 누려면 자꾸 옷에 묻으니까 좀 높게 하려고. 그래서 나온 게 희루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더 더러웠어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보다 몸집은 훨씬 큰데 우리는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몸집이 컸어요. 일본 사람들은 너무 작았어요. 애들 같았어요. 지금 이북 사람들 같아요. 이상하게 일은 안 하고 모여 앉아 놀기만 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일을 안 해요. 남자들이 앉아서 놀기만 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이란 나라는 양반 사회였습니다. 양반. 그런데 문제는 양반 신분을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양반 신분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장사로 돈을 받고 해주는 것입니다. 돈만 주면 양반으로 호적을 바꿔주는 거예요. 양반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에게 돈만 주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또한 급여가 없이, 공무원들이 월급이 없어요.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라가 돈을 안 줘요. 급여가 없이 알아서 벌어먹고 살라고 하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백성들의 돈을 뺏어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이조시대 때예요. 이조시대 때 말은 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돈을 잘 벌면, 돈을 많이 벌면 나라가 모두 빼어서 가. 돈 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벌어놓으면 다 뺏기니까 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거예요. 나라 또한 오죽했으면 전쟁이 났을 때 임금이라는 아저씨가 도망을 갔겠습니까? 임금 도망갔어요. 그 전에 똑똑한 사람들이 일본에 쳐들어올 테니까 군대를 만들어라, 준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말 귀뜨기 안 듣고 따라다 전쟁 나니까 왕이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나라입니까 이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왕이 있을 줄 알았더니 도망가가지고. 자기네 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라가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가면 그 나라 사람들은 돈 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버는 재능을 썩혀버리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는 돈 버는 재주를 모릅니다. 그런 걸 아예 몰라요. 거기는 시키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아예 없어요. 머릿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때문에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뭐 특별한 뭘 해가지고 돈이 많으면 부르주아라고 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르주아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나라가 그 돈을 빼앗아 뭐 인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면서 돈을 뺏어갑니다. 그게. 그러면 그 나라가 잘 살겠습니까? 아니면 망하겠습니까? 돈 좀 있으면 뺏어가고 나라가, 그럼 그게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재능 있는 사람의 재능을 죽여버리는데 그 사회, 그 나라가 잘 될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다. 시작이 망한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인간들은 생각 속 안에 있으면 그걸 모릅니다. 돈 버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은 공부 잘하는 거하고 틀려요. 공부 잘하는 것이나 노래를 잘하는 재능 따위는 혼자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혼자만 열심히 하면 돼요.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2차원의 평면적 재능이지만, 그러니까 2차원적으로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버는 재능은 세상을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돈 버는 재능은 움직이는 3차원의 입체적 재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이 돈 버는 일을 해보지 않은 정치인들이, 저 정치인들은 대부분 무슨 뭐 사법고시 시험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돈 버는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돈 버는 일을 하면 대부분 눈에 걸리죠. 돈 버는 일을 해보지 않은 정치인들이 무리한 세금을 걷어들인다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다면 그것은 다시 이 시대를 조선시대로 되돌려 놓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예. 웃겨요. 그 인간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래요. 어떤 인간은 탄소나 이런 것들이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게, 그 공기가 그게 나라 거예요, 그게? 그 공기 중에 떠 있는 거, 그거를 사용하면 그걸 돈 내야 된다는 거, 세금 내야 된다.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뽑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엄청 불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 그러고, 왜냐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을 수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기업 하는 사람은 죽지도 못하고 살려놔가지고 몇 년 동안 살았잖아요. 왜냐? 상속세 안 내려고.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세금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책정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벌지 말고 놀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떠나야 돼요. 결국은 회사가 이 나라를 떠나야 돼요. 옛날에 아바라고 있었어요. 가수 알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국적을 바꿨잖아요. 하도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셨습니까?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낮추고 안심하고 마음껏 벌 수 있도록 나라가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백성들이 돈을 잘 벌 수 있게끔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깡패처럼 뜯어먹고 있으면 그럼 돈 안 벌죠. 그러면 국민들 모두는 잘 살고 또 사회 복지 또한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적당히 내면 잘 벌고 또 기부금도 낼 수 있고 잘 살죠. 지금은 겁이 나서 못 살아요. 이렇게 나라가 잘 살면 못 사는 사람 또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명은 그거예요.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못 사는 사람은 어차피 못 법니다. 못 버는 사람한테 맞춰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공산당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저렇게. 이국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저렇게 살겠어요.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 사업가들이 정치를 하면 그 정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차원적 입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체감을 느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2차원적으로 공부만 해서 출세한 사람은, 공부만 해서 어떻게 공무원이 된 사람은
3차원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머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혼자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능력 있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 국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다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물어서 그들이 제시하는 걸 하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게. 네. 그러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통치자들은 정은이 저 자식이 뭘 알겠어요. 저게 나이도 어린 놈이지 뭘 알겠어요. 저 자식은 처먹는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처먹는 것도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지금 처먹다 죽을지도 몰라요. 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통치자들은 전문가의 말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라 살림 모두를 주물러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는 모두 망해가는 것입니다. 망해요. 끝내는 망해요. 시간 지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람들은 돈 버는 재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만인이 평등하게 살도록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제도를 많이 만들어요. 그럼 그 제도를 지키면 돈을 못 벌어요. 돈 버는 게 안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그리고 나라의 재산 또한 국민의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재산은 국민의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공산당 거라고 그러면서 또 저 사회주의 나라 이북은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저건 정은이 거죠. 정은이 거. 결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돈을 버는 그런 재능이 없어서 끝내는 모두 망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주의자들도 잘 들어야 돼요. 그 개인애들 머리통은 그 나쁜 머리통입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나라 또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절대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이 멋 모르는 것들이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몰라서. 세상이 어떻게 뭔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이렇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것들은 사회주의가 좋다는 것만 알고 골고루 나눠 먹는다. 그런 것만 알고 망하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평등을 주장하며 평등하면 안 되죠. 평등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잘 뛰는 말하고 못 뛰는 당나귀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게. 그럼 평등하면 안 되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평등을 주장하며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제도가 3차원적 재능을 망가뜨리고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는 3차원적 재능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재능을 망가뜨리고 백성은 오히려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던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일단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맛을 보고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빨리 이해할 수 없지만 왜냐면 여러분들 사회주의를 안 당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망해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하면 망해요. 결국은. 조금 좀 요만큼 살았다고 이제 좀 잘난 척하면서 깨짝짝거리면 다시 망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자리 잡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겨우 지금 숨 돌린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세금으로 뺏어갈 제도를 만드는 사람보다 세금으로 뺏어갈 제도를 만들어요. 자꾸 사회주의자 인간들은 그런 걸 만들어요. 그런 제도를 만드는 사람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인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세금을 안 내는 쪽을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돼요. 그래야지 잘 살아요. 그래야지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밤낮 전부 다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다 가난해야 돼요. 부자를 위해서 살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시작이 잘못되면 안 돼요. 제도는 결국 사람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제도라는 것은 이런 제도 저런 제도는 사람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제도보다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칼입니다. 칼. 이 사람을 말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칼이라 그러면 돼요. 칼같이 날카롭다 이거예요. 날쌘 칼처럼. 자신의 입장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자기 마음, 자기 심정, 자기 생각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건. 현실을 직시하며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정의파입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정의파예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그 집은 아버지부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설날이면 전 가족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그런 코믹 애국자 집안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코믹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 어떻게 4절까지 다 외우는지 몰라요. 우리는 1절만 해도 되는데, 굳이 한다고 하면 2절 하면 되는데, 그럼 4절까지 부른다. 이 집은 4절까지 부른대요. 이거 좀 우습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집은 코믹 애국자 집안입니다. 이 양반은 전직 판사이며 감사원장으로 있다가 현 정권이, 지금의 정권이 자신의 나라 사랑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권 교체를 위해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칼 같은 마음으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권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한 겁니다. 이분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천성검사를 봐서는 본인의 욕심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게 아니라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최재형, 그리고 천성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최재형 씨의 별자리는 처녀자리. 지금 나왔죠? 옆에. 지금 이게 천성검사입니다. 별자리는 처녀자리. 그리고 피타고라스 넘버는 5번입니다. 5번. 지난주에 그 홍준표 씨와 윤석열 씨의 별자리는 사수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윤석열 씨는 사수자리예요. 근데 이 양반은 처녀자리예요. 그럼 사수자리하고 처녀자리가 뭐가 틀리느냐? 이 사수자리는 숲은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게 사수자리예요. 숲은 보는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사수자리라면, 이 처녀자리는 또 나무는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타입입니다. 무슨 나무라는 건 아는데 숲을 못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건지 어느 정도 울창한 건지 이건 못 봐요. 또 나무라는 것만 알고. 그래서 주변 상황은 알지 못하고 필요한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자기 필요한 거 한 가지에는 몰두해요. 근데 주변이 어떤 상황인지는 그걸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한 가지에 몰두하듯이 또 자기 걱정에 빠지면은, 자기 나름대로 걱정에 빠지면 이상한 슬럼프 상태가 되어서 뒤집어 쓰고 눕는 거예요. 그래서 두문 물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아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뒤집어 쓰고 누워서 고민하고 앉아있어요. 사람이 아주 그냥 다 처져가지고 또 누워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처녀자리는 한 가지는 똑 부러지게 하지만은 자기가 집중을 하나는 딱 부러지게 하지만 전체를 살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문제없지만, 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전체 상황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지를 도와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을 돕는 일이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본인과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고 자기는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위기 상황에서는 좋지 않다 이거예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피타고라스 넘버 5번은 협동보다는
개인적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한다기보다는 자기 막말로 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사에 계획적이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일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캠프를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충동적인 일입니다. 그게 본인의 생각에는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하겠지만 현실에 나타나는 행동은 충동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충동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충분히 이유가 있고 합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회 포착 또한 빨라서, 이 5번은 기회 포착이 빨라서 남모르게 빨리 움직이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건 좋은데 너무 자기 속만 챙기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은 평범한 것에는 만족하지 않고 반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반대하는 걸 받으면 받을수록 반항심 또한 커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안 된다 하면 더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양반의 중국 황실의 비전인 코스모스 넘버는 858입니다. 숙명번호 8은 실속파로서, 이 실속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저게 쇠인지 뭔지 구별 못하는데 이 양반은 저건 쇠고 저거는 귀금속이다, 이걸 분간할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을 봐도 저것도 쇠라 그러고 노쇠를 봐도 쇠라 그러고 쇠덩어리를 봐도 쇠라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양반은 쇠덩어리, 노쇠, 귀금속 구별할 줄 안다 이런 얘기예요. 실속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의 자아로, 자아가 움직이질 않아요. 확실하게 보고 자아가 움직이지 않아서 협조와 양보가 없으며 언제나 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건. 그래서 장남이 아니더라도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복지가의 도움이 저절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꼭 들어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받을 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 실속만 차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끝내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받은 대신 자기도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이 양반은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도 있지만 입양을 해서 키우는 자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배려하면 따돌림은 안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운명번호 5, 858 중에서 가운데 5번은 지난주에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제왕의 자리로서 만인 위에 서는 기른 기계를 갖춘 번호입니다. 사람 위에 있는 게 5번이에요. 파워가 센 거예요. 그리고 이 번호는 어떤 건 색깔이 있는 틀이 아니라 파워이기 때문에 숙명을 몇 배 더 강하게 작용하게 합니다. 그 숙명을 몇 배 더 강하게 작용하게 하는 게 가운데 5번입니다. 일이 순조롭지 못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큰 덕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덕망이 있어야지 수단 방법을 써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안 그러면 수단 방법에만 너무 치우치면 사람들이 반항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겉에서 보이는 외관은 운명 번호가 5번이면 숙명 그대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858이에요. 아셨죠? 라이프 패턴은 독존형입니다. 독존. 상대를 억압하고 상대방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타입입니다. 사람 위에 쓰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부하가 없는 장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올라가서 섰는데 밑에 부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남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따르는 사람이 없는 대장이 되기 쉽습니다. 혼자서 뛰어나간다는 얘기예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한 배려가 자신을 위한 조치가 되지 않도록, 상대를 위한 배려는 자기 속셈으로다, 자기를 위해서 상대를 배려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상대를 위해야지 나를 위해서 상대를 위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배려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은 에너지 패턴이 상당히 특별합니다. 에너지 패턴. 보통 사람들은 그 에너지 패턴이 약한데
이 양반은 엄청 에너지 패턴이 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년월일 시에서, 시는 우리가 몰라서, 시는 정확히 뽑지 않아서 그러는데 년월일 전부 다 시가 활력입니다. 활력이에요. 활력은 최고의 파워로, 이 힘을 갖고 태어나면 모든 일을 활력 넘치게 또 빨리빨리 습득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모든 일에 숙달이 빠르고 빨리빨리 하고 또 어떤 어려움도 거침없이 물리치는 그런 배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안에 꼿꼿한 배짱이 있어요.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배짱이 있습니다. 평소에 정성껏 윗사람을 섬기며, 왜냐면 정입하기 때문에 윗사람을 섬기며 또 공경하는 그런 착한 사람입니다. 강하긴 해도 착한 사람이에요. 이왕이면 이 활력으로만 채울 것이 아니라 황제나 창건과 함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거나 매우 강한 에너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또 너무 속전속결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가 강하다 보면 빨리빨리 채운다 그러면서 속전속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주일 전에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건 뭐냐면 지지난주 이야기죠. 2주일 전에 대통령의 자질과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나는 생년월일,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지 모르는 사람은 우주가 버린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자기 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우주가 버린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자신의 생일을 모르는 사람은 생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생의 소중함이 뭐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해피 버스데이 하고서 여러분들 뭐 하잖아요? 그럼 그날 은근히 또 기다려주고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혼 속 안에 생이 소중하다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내 생일인데 그럼 그날은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뭐 특별한, 본인한테 특별하죠. 그럼 그 특별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태어난 것을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없는 사람은 해피 버스데이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생일이 있어서 당연한 것 같지만, 생일이 있는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없는 사람은 사실 영혼의 그 소중함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가짜 날짜에다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영혼 안에 소중함이 안 들어가요. 영혼은 진실만 있기 때문에. 소중한 생이 영혼에 없으면 그 인생은 악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이 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꼭. 소중하니까 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소중하다 그러면 이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혼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끝내는 악이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꼭 악에 바쳐서 일을 해요. 끝내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설명으로 한 건데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있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는 그냥 설명만 했을 뿐인데 그런 사람이 진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형제 자매도 9명이나 돼요. 9명.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자식을 만들어놨어요. 그 지금 뭐 2명은 일찍 죽었다 그러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7명이나 되는데 이 양반은 4째인가 5째인가 그래요. 그럼 위에 형들도 있고 뭐 누나도 있을 텐데 아무도 몰라요. 생년월일을. 좀 그것도 신기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형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생년월일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머니도 기억 못하고. 형제 자매 중 2명은 일찍 죽어서 7명이 함께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로 있는 이재명 씨입니다. 이재명 씨.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럴듯한,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형제도 많은 사람이 생년월일을 모른다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본인은 지금 뭐 경기도 지사도 하고 그래서 뭐 본인은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이 생년월일을 모르는 것이 본인도 느낄 겁니다. 어쩌면 큰 불행이에요. 해피 버스데이가 없잖아요. 가짜 해피 버스데이만 있고. 그러면 영혼에 그건 각인이 안 돼요. 영혼이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영혼은 진짜만 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거듭 말하지만 생년월일을 모르는 사람은 생의 소중함이 영혼에 없어서, 영혼 안에 이 인생 생의 소중함이라는 게 안 들어있어요. 소중함이 없어서 극한 상황에 가면은 분노나 악한 감정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 사람은 어딘가 악한 감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은 본인이 직접 알고 있어야지 수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악한 감정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선 그걸 인내하도록 지금부터 수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떠도는 말같이, 왜냐하면 이 양반의 별명이 쌍욕이에요. 쌍욕의 주인공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감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말을 이 사람을 해가지고선 그걸로 또 유명해졌어요. 그걸로. 생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형제들과도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 역시 일반적으로는 소중한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핏줄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까지 그렇게 싸우지 않는데, 이 양반은 그래서 형제 자매끼리도 그렇게 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본인의 얘기를 들으면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악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생의 소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 여러분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엔 모르는데 이제 점점 불안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거나 잘못되면 그 화를 국민이나 나라한테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면서 이것도 다 그냥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생년월일이 있어서 모두가 축복해주는 해피 버스데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해피 버스데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그날은 자기도 알잖아요. 오늘 뭐 특별한 날이니까 누가 날 대접해 주겠지 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년월일이 없으면 그게 없죠. 있어도 그게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영원히 바뀌지않아요. 영혼은 진짜면 되지 가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짜는 다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재명 씨는 생년월일이 없어서 천성검사를 볼 수 없지만 그 내재된 악심만은 수양을 통해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인생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악심이 있으면 그 악심이 언젠가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평탄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탄하지 않으면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5명의 대통령 후보의 천성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3명, 그리고 이번 주에 2명, 그래서 5명의 천성검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5명 가운데 꼭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자유민주주의를 들고 나오지 말고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또 생년월일이 분명한 사람, 생년월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바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나라의 큰 결점이 이 과거에 머무르는 거예요. 밤낮 무슨 옛날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미래를 향한 그 현실에 충실한 사람, 미래를 위한 오늘 현실에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턱대고 하는 능력, 대부분 2차원적 능력이 무턱대고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망해요. 결국은 노래 열심히 불러서 재능입니다. 노래하는 것도. 그래서 가수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본인이 또 그래 내 능력을 써서 뭘 하자 이러면 쫄딱 망합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2차원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하는 능력보다는 결실이 맺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선택해서 뽑아야 합니다. 그런 걸 능률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생각보다 현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입니다. 다 뭐가 어쩌고 다 생각이에요. 현실성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거의 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래도 현실적인 눈을 뜬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 사람이 조금 미약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런 거 세금이 너무 많다, 이런 거 줄여야 된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5명 중에서 누가 가장 적임자일까요? 곰곰이 생각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내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아셨죠?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